다섯 번째 주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편에서 환경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지구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인데요. 첫 번째, 환경 문제의 일반적인 특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겠고요. 두 번째, 환경 문제의 종류와 그 각각의 환경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대략적으로 미리 본다면은요, 각각 벌어지고 있는 환경 문제의 특징을 알아보고요. 그리고 그러한 환경 문제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학습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도입부에 선생님이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빙하 지역에 둥둥 떠 있는 그 빙하 위에서 한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연주를 하고 있어요. 보통은 피아노 연주를 하는 곳은 뭐 아트홀이라든지 공연장 같은 곳에서 주로 공연을 열 텐데 왜 하필 이 빙하 지역에서 연주회를 열게 되었을까요? 네, 이 빙하 지역이라고 하는 공간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참 큰 공간이죠. 예전 같았으면 그렇게 큰 시사점을 주지 않았을 텐데요. 요즘에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어떤 인간 생활에 의해서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빙하 그 극지방에 있는 빙하들이 계속해서 파괴되고 녹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저런 연주회를 열게 된 거죠. 네. 연주회를 열게 된 이유는 인간에 의한 지구 온난화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더 많은 사람들한테 좀 충격적인 비주얼로 알리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연주회를 열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연주회 제목은요. 얼음판 위의 슬픈 선율, 다가올 우리의 슬픈 미래라고 지었대요. 그래서 신나는 노래를 연주한 게 아니라요. 구슬픈 선율 그런 가락을 가지고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지구 온난화에 있어서 우리의 잘못을 심각성을 인지하고 깨닫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슬픈 미래가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런 공연을 기획했다고 하네요. 자, 여기에서도 살펴봤듯이 지구에서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단 환경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요,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게 가장 클 겁니다. 본래 인간은 농경 사회였거든요. 인간이 무언가를 생산해내고 소비하는 그런 것들의 주된 중심추가 농경 사회, 농업이었는데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발생하고 나서 증기기관이 발명됐죠. 그리고 그런 증기기관으로 인해서 물건을 계속해서 대량으로 찍어내는 공장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그에 따라서 증기기관을 돌리려면 석탄이라고 하는 자원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석탄을 이제 계속해서 채취함으로 인해서 자원 소비가 증가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 석탄을 불을 붙여서 이렇게 계속 뗀단 말이에요. 열 에너지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증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증기 기관을 돌리는 건데 이제 그냥 연소되는 게 아니라 석탄이 연소됨에 따라서 거기서 이산화탄소가 계속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 따라서 대기오염 같은 문제들도 대두되게 되었던 것이죠. 또한 이 석탄을 채취하기 위해서 뭐 산에 있는 나무들을 벌채한다든지 그리고 석탄을 다 채굴하고 난 광산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둠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뭐 폐기물 같은 광산 폐기물 같은 것들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자연을 훼손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사건이 가장 이 환경 파괴가 가속화되게 된 원인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준비한 이미지는요, 산성비로 부식된 조각상이라고 하는 사진인데요. 원래는 왼쪽에 보시는 이런 멀쩡한 모양의 조각상이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석탄을 사용함에 따라서 거기서 이제 산성 물질을 띤 여러 가지 유독가스들이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게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 지역에 이제 비가 내리게 될 경우에는 그런 인간 활동으로 발생된 어떤 산성 물질들이 빗방울에 섞여서 지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네. 자, 근데 이 암석은 산성 성분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녹아내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소중한 문화유산들이 산성비로 인해서 이렇게 뭐 부식되거나 파괴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들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환경 문제들의 특징은요,
피해 복구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나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인간의 생존을 위협할 만큼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른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구온난화죠. 지구온난화의 영향이 닿지 않는 곳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네. 극지방이 되었든 아니면 열대기후에 사는 지역이든 우리가 살고 있는 온대기후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이 지구라는 시스템은 굉장히 유기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에만 피해가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변화와 전 지구적인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구상에서 인간이 멸종할 수도 있을 정도로 그런 심각한 수준으로 벌어진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거죠. 굉장히 광범위하다. 그래서 어느 한 국가만 노력해야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 지구에 있는 국가들이 함께 협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자, 환경 문제의 범위는요. 국내외적으로 대기, 공기죠. 수질, 물, 토양, 흙, 해양, 바닷물입니다. 이런 오염들이 발생하고요. 전 지구적 차원에서 다양한 환경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좀 중요하겠는데요. 어떠한 환경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나요? 자, 첫 번째, 계속 말씀드렸던 지구온난화입니다. 화석연료, 특히 이제 석탄이 되겠죠. 화석연료의 사용 증가와 무분별한 산림 벌채로 인해서 대기 중에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요, 지구를 둘러싼 대기층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이제 산소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한 곳인데 인간 활동으로 비정상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온실가스들이 생기게 되겠죠. 자, 그래서 원래는 들어왔던 태양 에너지가 그대로 나가야 되는데 이러한 온실가스 층에 막혀서 들어왔던 에너지가 나가지 못하고 계속 이곳을 맴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지표면에 가까운 지역의 온도가 계속해서 상승하게 되는 거죠. 마치 한여름에 이제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가면 숨막히게 덥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온 열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지 못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계속 상승하는 거죠. 그럼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 어떤 것이 안 좋냐? 일단 극지방에 있는 빙하들이 계속 녹아내려요. 그렇게 되면 녹은 물이 바다로 계속 유입되겠죠. 그러면 물의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함으로 따라서 약간 고도가 낮은 곳에 위치한 곳들은요, 바닷물에 침수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도 올해 이제 겪었던 자연재해인데요. 이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집중호우의 횟수나 빈도 그리고 강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뜨거우니까 계속해서 수증기가 더 강하게 유입되는 거죠. 그리고 지구도 열을 받으면 열 에너지를 고緯도 쪽으로 올려보내기 위해서 태풍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이용을 하는데요. 지구가 계속 더 뜨거워지게 되면 태풍이 그만큼 우리나라를 지나가게 되는 횟수도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자연재해가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막화는 사람들이 산림을 훼손하거나 혹은 농사를 짓거나 동물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과도하게 할 경우에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식생 같은 것들을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지역에는 더 이상 식생이 정착하지 못하는 황폐한 사막처럼 확대돼 가는 그런 현상을 사막화라고 합니다. 사막 주변 지대에서 잘 일어나고요. 우리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사막화로 지금 가장 심각한 골칫거리를 앓고 있는 지역이 사하라 사막 옆에 있는 사헬 지대라는 곳입니다. 자, 그 다음 오존층 파괴는요, 우리 인간이나 동물에게 해로운 물질인 오존이 지구로 들어오지 못하게끔, 그 오존이라는 물질이 층을 이루고 있어서 자외선이 우리 지표면으로 많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건데요. 이러한 보호막 역할을 하는 오존층을 인간들이 사용하는 뭐 스프레이 같은 데 들어있는 가스거든요. 프레온 가스라고 합니다. 이런 프레온 가스가 공기 중에 뿌려지면 그게 상승하고 상승해서 위에 있는 오존층을 파괴하는 그런 현상을 일으킨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해로운 자외선이 더욱더 많은 양이 우리에게 쏟아져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 산성비는 아까 그 동상 녹아내린 거 보여드렸죠?
공장 자동차 등에서 배출되는 가스가 비에 섞여 내리면서 빗물이 산성 성분을 띠게 되면서 여러 가지 피해를 유발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열대림 파괴. 목재를 쓰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나무들을 싹 밀어버리고 대규모 농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거나 그런 경우로 인해서 열대림을 막 파괴하는 현상입니다. 열대림을 파괴하면 뭐 어떤 것들이 안 좋을까요? 나무는 기본적으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거든요. 근데 그러한 나무들이 많이 없어지게 되면 오히려 온실가스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인간 스스로가 제거해버리는 그런 역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생물종 감소입니다. 추운 지역에서만 서식하는 동물들도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지구온난화가 심각하게 이루어지다 보면은 그런 기후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릴 수가 있겠죠. 자, 지구온난화에 대한 영상을 하나 같이 보고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기체로 섞인 대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대기가 햇빛을 적당히 받아들이고 땅에서 나오는 열을 대기 밖으로 내보내 지구는 항상 알맞은 온도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서부터 이산화탄소가 대폭 늘어나게 되었는데 이 이산화탄소는 땅에서 나오는 열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는 점점 올라가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지구온난화 현상이 심각해지면 양극지방의 빙하가 녹아 많은 도시와 땅이 물에 잠기게 됩니다. 또한 기상변화를 일으켜 세계 각지에서 태풍, 홍수, 가뭄, 폭설 등의 자연재해가 증가할 것입니다. 자, 영상을 하나 이제 살펴봤습니다. 지구온난화에 관한 영상이었는데요. 자, 보신 것처럼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지고 그에 따라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은 그 존재 자체에 굉장히 큰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영상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러한 지구온난화는 어느 한 지역에만 이렇게 집중되는 현상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면요. 일단 홍수가 굉장히 평소보다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 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아요. 집중호우가 굉장히 잦아졌기 때문에 이런 홍수 빈발 지역이 생기는 거죠. 우리나라 올해 굉장히 여름에 홍수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보시면은요, 홍수 빈발 지역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다 지구온난화 때문이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 노란색은 가뭄 빈발 지역입니다. 이곳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막화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기 아프리카 대륙 한가운데에는 사하라 사막이라고 하는 큰 사막이 있고요. 그리고 호주 한가운데에도 그레이트 빅토리아 사막이라고 하는 큰 사막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존재하던 이 사막의 면적에 더해서 지구온난화 때문에 더욱더 이제 가뭄이라는 현상과 겹쳐가지고 사막의 면적이 점점 커지는 사막화의 어떤 피해가 확장되고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으로 된 이런 기호들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이제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저위도 지역에서 생긴 열 에너지를 고위도 지역으로 이렇게 올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태풍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한 저위도 지역과 고위도 지역의 한 중간 정도에 위치한 중위도 지역에서 이런 태풍 피해가 많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면 중위도에 위치한 우리나라도요, 태풍을 더 많이 받아들여야 될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해안선이 표시된 지역들은 해수면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침수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요. 가장 이제 유명한 데가 남태평양에 있는 투발루라고 하는 나라예요. 보시면
이게 국가거든요. 바다로부터 그렇게 높지 않은 곳에 사람들이 가옥이라든지 자동차, 도로 같은 것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이제 향후 몇십 년 안에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때문에 아마 침수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자기네 나라가 다 바닷물에 잠겨버리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뉴질랜드라든지 호주에 이 국민들이 난민 신청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요. 보통 난민은 전쟁이라든지 종교적 내전 같은 것들에 의해 가지고 벌어지는 발생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기후적 변화에 따라서도 난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슬픈 일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기후 난민이라고 하거든요. 인간이 자초한 일이죠. 자, 지구 온난화가 지속될 경우 지역별로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말해보자. 극지방과 고산지대에서는 빙하가 녹을 겁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해수면이 상승하면 해안 저지대 및 도서 국가들은 물에 잠기게 되겠죠. 열대 및 나열대 지역에서는 태풍과 허리케인 등의 열대성 저기압 세력이 강해지고요. 그리고 그런 지역에서 재배하는 농작물은요, 북한 예선이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 이제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춥잖아요, 북반구는. 그래서 그 농작물이 더 이상 재배되지 않는 지역까지를 북한 예선이라고 하는데, 이게 전 지구적으로 기온이 따뜻해지다 보면은 점점 더 북쪽에서도 재배가 가능해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북한 예선이 계속 위로 올라감에 따라서 생태계 전반에 다양한 변화들이 나타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대기의 흐름을 바꿔가지고 기상이변을 일으키는 등 그런 위험을 인간에게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선생님이 뉴스에서 봤는데요. 미국의 어떤 지역에서는 그 전날 기온이 32도 막 이랬었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0도까지 기온이 내려가서 사람들이 그 전날에는 반팔을 입었다가 그 다음날에는 막 패딩을 입고 출근을 하는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이것도 원래 같았으면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비정상적인 기상 패턴이죠. 이런 것들이 다 지구온난화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예측하기 어려운 이상 기후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기상청이 맨날 틀린다 얘기를 하는데요. 어렵습니다. 왜냐면 지구온난화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할 게 없거든요. 그런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할 거고요. 그 다음에 농작물의 북한 개선이 북상하면서 농업 생산량에도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해결 방안을 해야 되느냐. 일단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줄여서 지구온난화를 좀 속도를 늦춰야겠죠. 국제적으로도 다른 나라들과 협력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좀 규제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지구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대표적 노력으로요, 탄소 발자국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어떤 물건을 만들 때 혹은 생산하고 운반하는 데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사람들이 직접 측정할 수 있게끔 한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내가 벌써 이만큼 지구를 오염시키는 탄소를 이만큼이나 배출했구나라는 것들을 알고 경각심을 가지게끔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죠. 어플리케이션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트랜스포트, 이동수단을 사용함에 따라서 발생되는 탄소량과 그다음에 푸드, 내가 이 음식을 소비함으로써 발생되는 탄소의 양을 함께 수치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환경 포스터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도 해요. 보시면 Save the Earth, 지구를 살리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북극곰이 이렇게 위에 발을 딛고 있는 빙하가 마치 한여름에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리는 지구 위에서 위태롭게 존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구가 진짜 이제는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보지 않으면 지구 위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그런 경각심을 주는 포스터가 되겠죠. 자, 확인학습까지 하고 이번 시간 마쳐보도록 할게요. 1번,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늘어나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점점 상승하는 현상을 지구온난화라고 했었죠. 자, 2번, 환경 문제의 종류를 보기에서 골라서 기호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극심한 가뭄이나 인구 증가에 따른 과도한 경작과 방목, 산림 훼손으로 기존의 사막이 확대되는 현상은 사막하고요.
두 번째, 염화 플루오린화탄소. 아까 프레온 가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스프레이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층권 내 오존층이 급격히 파괴되는 게 오존층 파괴고요. 세 번째, 공장, 자동차 등에서 배출되는 질소 산화물과 황산화물이 비에 섞여서 내리는 현상을 우리는 산성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을 마쳐봤고요. 자, 이번 시간의 과제물은 여러분들 페이지 60페이지를 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제활동 1에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중국과 미국의 화력발전소 감축 정책, 그 다음에 미래숲단체 중국 사막의 나무 심기 활동, 그리고 기업의 친환경 자동차 개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번 문제가 나와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 2번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나라의 정부, 시민단체, 기업들은 어떤 노력을 하는지, 정부는 어떤 것들을 하고 시민단체는 어떤 것들을 하고 기업들은 어떤 노력을 하는지에 대해서 각각 정리해서 댓글로 달아주시는 것이 이번 시간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환경 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학습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